상상이나 하셨어요. 2023년 6월에요. 한국 사람 대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한두 살씩 어려졌습니다. 말 그대로 법적으로요. 나라 전체의 나이가 하루아침에 바뀐 건데요. 오늘은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몇 살이세요? 정말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. 그런데요,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려 3가지나 될 수 있었습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사람의 나이가 3개나 될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던 3가지 나이 계산법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왜 하나로 합쳐야만 했는지 그 배경도 짚어볼 겁니다. 새로운 규칙이 된 만 나이는 뭔지, 근데 또 예외는 뭔지, 마지막으로 이런 법의 변화가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었던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. 한국에만 있었던 좀 복잡했던 그 3가지 나이 계산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왜 이렇게 헷갈렸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세는 나이, 연 나이, 만 나이 이 3가지가요. 태어났을 때 나이를 몇 살로 치는지 그리고 언제 한 살을 더 먹는지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거든요. 자, 하나씩 뜯어볼게요. 먼저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썼던 세는 나이입니다. 이게 진짜 특이한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이에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모두가 1월 1일 땡 하면 다 같이 1살을 먹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요, 세상에 나온 지 딱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다음은 연 나이인데요. 이건 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계산법은 아주 쉽습니다. 그냥 지금 연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끝. 생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. 주로 법에서 청소년을 구분하거나 할 때 좀 편하게 관리하려고 썼던 방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바로 만 나이입니다.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쓰는 바로 그 국제 표준이죠. 태어나면 0살이고 내 생일이 딱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거요. 사실요, 한국에서도 1962년부터 민법에서는 만 나이가 공식 기준이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썼던 거죠. 아니, 그럼 이 3가지 나이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? 이게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. 당장 정년이나 보험금 언제 받느냐를 두고 이게 만 나이냐, 세는 나이냐 싸우면서 법정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. 또 백신 접종 연령 발표했을 때 현장에서 엄청난 혼선이 있었잖아요. 결국 다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 거죠.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 겁니다. 이 비효율적인 거 이제는 좀 국제 기준에 맞추자, 이런 사회적인 압박이 결국 법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. 여기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의 말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생기는 소송이나 분쟁, 이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. 이게 바로 법 개정의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정부가 자, 바꿉시다 해서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. 이 자료 좀 보세요. 2022년 조사인데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, 무려 71%가 세는 나이 없애자고 찬성했어요.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드디어 2023년 6월 28일,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 이제 새로운 규칙은 아주 명확해요. 앞으로 모든 법적, 행정적 상황에서는 만 나이가 기본 원칙입니다. 자, 그럼 내 공식 나이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? 아주 쉬워요. 2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지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다. 둘째, 만약에 올해 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거기서 하나를 더 뺀다. 끝! 그게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공식적인 나이, 만 나이입니다.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.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쓰는 날짜 표준 ISO 8601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것처럼 국제사회와 기준을 맞추게 된 거죠. 연, 월, 일 순서로 쓰는 것처럼요.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나이 때문에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든 게 만 나이로 통일돼서 아주 깔끔해졌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?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아직도 예전 방식을 그대로 쓰는 아주 중요한 예외들이 몇 가지 남아있거든요.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.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초등학교 언제 들어갔는지,
남자들 군대 언제 가는지,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, 담배 살 수 있는 나이.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연나이를 씁니다. 왜냐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애들은 다 같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같은 해에 태어난 청년들이 같이 병역 의무를 지는 게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. 효율성 때문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만 나이랑 연 나이 말고 진짜 특이한 나이 계산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금융권, 특히 보험업계에서만 쓰는 보험 나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보험 나이는 좀 독특해요. 내 만 나이를 기준으로요. 생일이 6개월 지났으면 한 살을 올려버리고 아직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그대로 가는 방식이에요. 반올림 같은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만 39세인데 생일이 7개월 지났다. 그럼 보험사는 나를 40세로 보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.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보험 들 때는 이 보험 나이가 오르는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. 자, 이렇게 법적인 내용이랑 예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. 법은 분명히 바뀌었어요. 근데 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생활 습관이나 문화까지 하루아침에 바뀔까요? 마지막으로 이 법과 현실 사이에 재미있는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. 모든 공식적인 서류나 계약서에 그냥 나이라고만 써 있으면 그건 무조건 만 나이를 뜻하는 겁니다. 이게 새로운 대원칙이에요. 자,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재미있는 현실을 보여줘요.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앞으로 만날 쓸게요 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90%에 달하는데 친구나 가족이랑 편하게 얘기할 때는 여전히 60% 넘는 사람들이 옛날 방식인 새는 나이를 쓴다는 거예요. 제도는 정말 빠르게 바뀌었는데 우리 입에 붙은 말이나 생각은 아직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.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그 독특한 나이 문화, 서열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생각해 보세요. 같은 학년인데도 누구는 생일이 지나서 나이가 많고 누구는 아직 어려요. 그럼 예전처럼 한두 살 차이로 칼같이 형 동생 나누던 그 문화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법은 단 하루 만에 온 나라를 젊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수십 년, 아니 수백 년 동안 우리 몸에 배어있던 이 나이에 대한 생각과 문화를 바꾸는 데는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? 어쩌면 법과 문화의 진짜 줄다리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.